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5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무인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음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나오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금에 대응하는 개념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을 공부할 때는 신금만 동떨어져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은 금인데 양금과 음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완악하고 그 다음에 거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그 어떤 강도 면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인데,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은 그렇게 강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오히려 연약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쉬운 말로 무쇠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휘지도 않고 오히려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강철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반지 같은 거 사람들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막 깨물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도 18K, 14K, 24K 이렇게 나눠 짓고 그러는데, 진짜 순수한 금 같은 경우에는 금반지 같은 거 깨물어 보면 이빨 자국 나게 되면 크게 좋지 않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르고 연하기 때문에 잘 부드럽게 다루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인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하기 때문에 좀 거칠게 다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양금인 경금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꿋꿋한 씩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딸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시키고 격투기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은 노는 걸 뭘 좋아해? 총싸움하고 애들끼리 씨름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형 가지고 소꿉장난하고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키우는 것을 더 좋은 것이죠. 물론 이제 요즘도 남자가 좀 여성스러워지고 여자가 또 남성스러워지는 그러한 차이점은 있다 하더라도, 본성 자체, 양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 음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 자체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로 양금인 경금과 신금인 음금은 차이가 있듯이, 경금은 강인하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한다 그랬죠. 강인하게 화로서 단련, 즉 무쇠 같은 경우를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제철소에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경우를 강하게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불로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들 목걸이, 귀걸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불로서 강하게, 즉 정화로서 단련한다라고 보면, 신금 같은 경우는 불로서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이건 상관이죠, 육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부드럽게 잘 닦아주어야지만,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신금은 항상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공부할 개수 같은 경우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금은 보석을 반지를, 결혼 반지 이런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반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먼지 끼거나 탁해지게 되면 그 반지로서의 어떤 귀금속으로서의 용도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 같은 경우는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수로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이렇게 생겨주게 되면 신금이 오히려 더러워진다, 오염되거나 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금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약한 경우. 그래서 약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이렇게 무토라든가 기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인, 육신상.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긴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친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인은 좋은 것이고, 나의 정모,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으니까, 편인은 나를 직접 생겨주지 않은 그냥 계모, 서모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토로서 약한 신금을 생조해 준다라고 봤을 때는 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시키죠. 이걸 갖다가 토후 매금 내지는 토다 매금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무토가 정인이라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면서 작은 그런 흙이기 때문에 신금을 능히 생조해 줄 수 있겠고, 물론 신금은 이제 약간은 피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을 생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인인 무토보다는 편인인 기토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투출해서 이 무토를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오히려 신금이 매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특징적인 건 뭐예요? 음금이면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금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토, 기토로서 이렇게 생조해지게 되면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 부득이 신금을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무토가 아닌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 일간은 신금인 것이고요. 이 신금이 태어난 원령은 월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라고 표현하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 지나야지만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입춘이 지나면서는 해자축 북방에서 어떻게 돼요? 인묘진 동방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운 엄동설한이라고 하면,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양기가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 따뜻한 햇볕이 있는 그런 계절로 볼 수가 있겠고, 인묘진은 쉬운 말로 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 모두가 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춘인 묘월이라든가 개춘인 진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봄에 따뜻하고 화사로운 그런 온기, 양화한 양기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 초춘인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기운이 이쪽 초춘인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따뜻하게 해야 된다, 즉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요한 것,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 계절에 엄동설한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핵심 포인트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목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물론 묘월도 목이 왕하고요, 인월도 목이 왕한데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은 뭐예요? 여기가 목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묘월이 가장 목이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너무 목이 왕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왕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인월임간지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데 이렇게 지나치게 흠이 될 정도로 왕하진 않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인월, 묘월이 모두가 목이 왕한 계절이면 틀림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인월이 목이 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강절에 태어났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반대로 금은 인월에 뭐예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도 포태법상, 포태법이에요. 이거는 포태법 모르신 분들은 제 강의를 꼭 찾아서 들으시고요. 12운성이라고도 하고, 이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즉 목화토금수의 왕쇠를 보는 기준, 척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임간지에 해당이 되니까 목 자체는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간인 신금 자체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재성은 왕한, 신약 재왕한 그런 사주, 다시 말해서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해가지고 재다 신약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약, 즉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재성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약한 것을 먼저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한 신금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인성으로 도와주는 경우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무토가 아닌 기토라야지만 이 일간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지 않고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단 한 가지 특징, 기토로서 일간 신금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신금 자체가 토로서 생조해 줄 때는 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 즉 오금될 수 있다. 더러워질 오자에다가 쇠금자, 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로서는 약간 신금을 도와주고요,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신금 자체가 올 수 있는 곳이 이쪽 신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신금이 들어올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는 신금은 인신상충이 돼서 좋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임수가 아니라 이건 병화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가 좀 난감하죠. 뭐 이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이민이 된다라고 하면 연이 올해 같은 기해년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내 멋대로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그렇게 조합될 수 있게끔 육식갑자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8글자이지만 제 멋대로 될 수 없다, 내 멋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내 멋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은 뭐예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인성 기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기토가 있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연후에는 뭐 천간의 임수가 됐건 지지로 해수가 됐던, 그래서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신금 같은 거 있어도,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면 재다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 필요하다. 즉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어저께 경금이었죠. 어저께는 경금이었을 때는
약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편제격의 제다신약한 그런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신금 자체는 이제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일간이 음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르게 편제가 아니라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정제격 똑같이 인월은 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된다. 아까 제가 기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가 인월이 됐을 때는 갑기 합토, 토를 생해 준 거는 뭐예요? 갑기 합토가 되고 토를 생해 준 거는 여기가 병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년이라든가 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월간에는 임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금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간 자체가 약하죠.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되는데, 자, 신사일주 같은 그런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신금 자체가 일지 자체에 정관이라고 하는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신사일주들 대체적으로 정확하고 꼼꼼하고 바른 생활 어른이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또 신사일주인 사람들 어떤 자기 책임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죠. 근데 약간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정직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은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자로 잰 듯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직 같은 거라든가 좀 정밀 기계라든가 뭐 좀 초단위까지 내지는 0. 몇 단위까지 계산하는 그런 직종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세무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세무 공무원, 회계 공무원 같은 것도 뭐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되게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반듯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강요를 하고 그 반듯한 것을 이제 타인한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좀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인 사람들은 조금은 좀 융통성이 필요한 그런 사고 방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사화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는 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사화의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통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화 안에는 경금 뭐예요? 지장간이 무토, 경금 뭐예요? 그 다음에 무토, 경금, 병화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 자체가 있어서 신금이 경금에 통근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병화하고 같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도 있게 간목이 뭐 해중 간목에 통근한다든가 아니면 병화가 인중 병화에 통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눈치를 살짝 보면서 통근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통근할 수는 없다. 그 정도 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봄이긴 하지만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아직 춥다라는 그러한 기후적 특징이 있죠. 근데 여기에 다시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에 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지지는 자수이기 때문에 수가 한 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봄에도 3월, 4월에도 눈비가 내리잖아요. 눈이라든가 서리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한기가 더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약한 신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것이고요. 이 정도 되면 이 경금은 뿌리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겠고, 목이 왕해질 때 목을 어느 정도 절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는 뭐예요? 목화가 공이 인을 보게 되면 장생이죠. 화도 인의 장생이고요. 무토
토도 인의 장생인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인은 화토의 장생이긴 하지만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생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목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 사에 통근하는 것과 같이 약간 눈치 보면서 통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지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인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무토는 사를 보게 되면 녹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능히 뭐예요? 신금을 토다 매금할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명식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이 무토가 투출된 것은 왜 문제가 되냐? 신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매금시켜 버린다.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기금속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화초를 갖다가 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다가 가다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신금 일간 입장에서 땅에 묻어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뭐예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빛을 보고 싶은데 신금 자체가 더러워지는 걸 가장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땅 속에 묻어 있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녹이 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 있게 되면 신금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는 부득이 약할 때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반드시 목으로서 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령 자체의 인륜 간목이기 때문에 뭐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용신으로 해서 이 무토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생시는 어떠한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생시를 먼저 보게 되면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제일 먼저 무자시가 들어왔는데, 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한 신금은 인성으로서 생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게 되면 신금을 이건 생주해 주는 건 아니고 방신해 준다 그래요. 옆에서 형제 자매가 신금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월에 약한 신금이 있는데 무토가 두 개나 투출되어 있고요. 이 무토는 뭐예요? 일지에 있는 사에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작은 무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 월간에 있는 무토 자체도 병이 돼서 문제였는데, 시간에 다시 무토가 투출하면 10중 8구 이거는 뭐예요? 신금이 매금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다시 뭐 화토가 왕해지는 그런 세운을 만난다거나 대운을 만난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무술시 또한 더 문제가 되겠죠. 무자시는 그래도 시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바 아니었지만, 그죠? 근데 무술시면은 시간의 무토, 월간의 무토가 사에도 통근되고요. 그 다음에 시지인 술토에도 통근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거의 뭐 100% 매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생시가 혹시 무술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태어나시는 오늘 출산하시는 분들은 부득이 무술시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를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뭐 축토는 음토이고 기토도 음토입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 신금을 기축토로 생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역시나 월간에 있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병이 됩니다. 이 기축시가 되면 기토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월간에 있는 무토가 사에도 통근, 축에도 뿌리를 두르면 이 무토가 더 왕해져서 역시나 이것도 매금이 되는 그러한 생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에 아무리 경금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이 이렇게 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인목에 다시 인목이 있게 되면은 좀 뭐랄까 금은 약하고 재성이 좀 많아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역시 또 이 사주는 뭐냐면 역시나 월간에 있는
무토가 있어서 또 매금시켜주는 거, 이것을 절대 구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천간에 있는 무토는 물론 지지에 있는 간목을 써서 제한다고 하지만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을 제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도 약한 것이 문제이지만, 일간이 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월간에 있는 무토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임수로서 신금을 세진해 준 것, 도세주옥하는 것도 좋아요. 도세옥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또 병이죠. 자, 사에 통근했죠. 진에도 통근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 일간도 매금시키고요, 임수 자체도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신 가지고 일간 매금, 임수 파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 때문에 가장 큰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경자년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금이라든가 개수일간은 좀 이 무인월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자년 무인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시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시사주 병신년 경인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오늘 같이 공부했던 이 사주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 놓은 거니까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명식은 뭐예요? 경자년 무인월 신사일이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 이 두 사주의 공통점 뭐예요?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이 신금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금과는 달리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강인하고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즉 정화로서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렇게 유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를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화로서 단련함은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 반지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지, 귀걸이, 결혼 반지 같은 경우를 잘 귀금속을 닦을 수 있는 전용 광약 같은 것으로서 반짝반짝 빛을 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생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 아들은 양이잖아요. 양인 아들은 아버지가 양대 양으로서 강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딸은 음이기 때문에 엄마가 딸은 부드럽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음생음, 양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로서 무식하게 생주해 주게 되면 오히려 토다매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음생음의 공이 있다. 근데 무토, 기토보다는 오히려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천간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약한 신금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이러한 생조의 방식, 인성으로 생겨질 때는 기토, 그렇지 않다면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똑같이 인월에 태어나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초춘인 인월은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이 되는데, 단
추걸 이전의 계절이 추걸이었잖아요. 엄동설안의 한기가 아직 이 노래는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후, 따뜻하게 하는 조후의 필요성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신금일간이 이 노래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 절지에 해당이 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래서 인간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이 이 노래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래서 재다신약한 그러한 사주국 국세가 된다. 신약하기 때문에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한 신금은 토로서 생주를 해주든 비견겁제로서 방신을 해주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같은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금도 있었지만은 무토가 투출해서 신금 일간은 생해주지만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으로서 신금을 생해주지만 오히려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랬죠? 토후매금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무토가 투출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지 밑에 미토를 받죠. 그래서 신미일주가 되기는 하지만 미토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건토예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힘이 부족합니다. 뭐냐면 건토는 생금이 불능이다 그랬어요. 불능. 습토라야, 습토, 물기가 있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간의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 술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월간에 있는 경금이라든가 일간신금이 미에는 인성이긴 하지만 무정한 그런 관계, 엄마이지만 나를 생해줄 수 없는 무정한 관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연지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딱 두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게 뭐냐면 이 신중 안에는 무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경금, 월간의 경금과 일간 신금이 이 경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금을 도세주옥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령이 인월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월령이 인월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예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해서 토로서 생주를 해주는 것도 안 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비견겁제 즉 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겠고 그 신중 안에 있는 임수도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희신 내지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하게 되면 재단 신약해서 비겁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하게 되면 뭐예요? 그 용신으로 쓸 글자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금목하고 금하고 목하고 금목충이잖아요. 이거는 금목충에 해당이 되고 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금극목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이 이기고 목만 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금극목 할 때 오히려 목이 왕하면 뭐예요? 금이 이질러진다 그랬어요. 금이 문드러지더라고 할까요? 문드러진다. 이걸 뭐예요? 목완금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목중, 인신충 내지는 묘유충 할 때 무조건 묘목이 깨지고 인목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인신충 했을 때 반대로 목이 왕할 때는 금도 같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시가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월에 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왕한 겁니다. 선생님 잘 보시면은 경금에다 신금에다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금도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월령인 내지는 미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이 병화는 인에도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지에 있는. 근데 이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 경금은 연지에 있는 신금에 통근하는데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은 이 일간 신금, 경금의 뿌리는 날아가 버리지만은 병화의 뿌리는 아직 2개나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이 있어서 관사를 생하고 이 관사는 다시 이
경금, 신금을 갖다가 억제하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 목화가 왕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됐기 때문에 금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용신 희신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재성은 뭐예요? 재성이 기신 내지는 병신 내지는 해신으로 작용해가지고 재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신상충되는 것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비견겁제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특히 제자 진약한 경우에는 이런 것은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글자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명식이 재성이 문제가 되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요. 결혼 후 이혼했죠. 이혼은 뭐 25대 때 뭐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재혼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재혼. 그랬는데 이 재혼한 여자하고도 관계가 좋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차피 제다신약하고 그 재성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관사를 생각하지 않은 칠사를 이 일간한테는 정관이지만 비견겁제 이 겁제한테는 칠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이 관사를 생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못 살게 구는 거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따져봐야 할 것은 문제가 재성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그 귀책 사유라고 하죠. 귀책 사유가 꼭 여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사는 상태에서도 또 다른 여자들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초년에 봤을 때 계속 재성운으로 가죠. 일간은 약한데 재성운으로 가니까 관살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후로는 뭐예요? 관살운에다가 천간으로 간목, 을목, 재성운이다라고 하면 일간은 자꾸 위축되고 약해지는데 재살만 왕해지게 되니까 재성으로서 그 다음에 관살로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정리를 하자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에서 이 인성을 가지고 금을 생겨주지 못하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제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중에 이렇게 인신충 재성을 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재성이 병이 된다. 또 이 사주의 특징은 또 남은 재성이 관살을 생해주게 되고요. 대운마저도 재살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재성과 관살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도에 해당이 되지만 재물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탐재한다거나 여자를 밝힌다거나 유흥오락에 빠진다거나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 신금과 인목이 충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사주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오늘 봤던 명식하고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